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둘러싼 흥미로운 법정 다툼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2023가단 25280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A, B, C 3명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입니다. 2025년 1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안산시 단원구에 F라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축 분양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2일에 제2호를 1억 7,080만원에 원고, B는 2021년 5월 14일에 K5를 1억 5,460만원에 원고, C는 2021년 11월 27일에 L호를 1억 6,110만원에 각각 계약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며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족과 함께 실제로 살 집으로 쓰려고 계약했는데 피고 직원이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서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계약 당시 이미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계약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착오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우선 피고 직원들이 실거주도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홍보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계약서에 이미 명확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이 건물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며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20조에도 본 건축물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되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원고들은 계약 후 해당 시설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는 원고들도 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 숙박업 운영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봤습니다. 법원은 실거주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여 일반인이 실거주 불가능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시적 불능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 숙박업을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이고 실거주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부수적인 내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요구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분배. 가장 중요한 소송비용 분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들이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승소한 피고 주식회사 D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훈과 마무리. 이 판결은 부동산 계약 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계약서와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보다는 문서에 명시된 내용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둘째, 특수한 용도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제한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주된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한 목적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계약 시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